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일원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전이 오늘 폐막하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선수단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충남 선수단은 메달 179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6위로 목표 달성이 유력하고 세종도 24개의 메달을 따내 목표 메달 개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전은 149개의 메달로 종합 13위에 그치고 있어 목표 순위였던 11위 달성이 어려워졌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오늘 미디어데이 행사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한화 한용덕 감독은 11년 만에 가을 야구를 팬들이 오래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한 불펜을 활용해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넥센 장정석 감독은 선발 투수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며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1차전에서 한화는 데이비드 헤일, 넥센은 에릭 해커를 선발 투수로 예고해 외국인 투수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 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세종시 교육청은 유치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실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큰 파동을 일으킨 살충제 달걀 사건. 당시 사안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성분 검사만 며칠씩 걸리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현장에서 단 5분 만에 살충제 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고병건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전국 49개 농장에서 살충제 달걀이 발견돼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 검사를 하려면 현장에서 채취한 달걀 샘플을 연구실로 가져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샘플에서 이물질을 걸러내는 이른바 전처리 작업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카이스트와 재료연구소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분자 검출 센서입니다. 살충제를 넣은 달걀을 검사하자 곧바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됩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하루 이틀 걸리던 살충제 검출 시간이 단 5분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살충제의 분자가 내뿜는 고유의 신호, 즉 라만 신호를 포착한 건데 미약한 라만 신호를 전하를 띠는 나노 단위 작은 금속으로 증폭시킨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또 특수 고분자 물질을 이용해 샘플에 묻은 다른 이물질을 실시간으로 걸러낸 것도 검출 시간 단축의 비결입니다. 다양한 식품에 들어있는 유해 분자 검출도 가능하고 체내에서 유래하는 혈액이나 소변 등에 존재할 수 있는 잔류 약물이나 마약 성분 등의 검출에도 충분히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센서의 민감도를 높이는 후속 연구와 함께 농촌진흥청과의 협의를 거쳐 상용화 연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건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킥보드로 인한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전동 킥보드의 리튬 전지가 충전 도중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이 다치는 등 최근 6개월 사이 대전 충남에서 킥보드가 원인이 된 화재가 5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해진 규격과 전압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고 인화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달 중순에 발생한 대흥천 물고기 폐사와 관련해 휘발성 기름인 솔벤트를 하천으로 유출한 인근 테이프 제조 공장 DNS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달 14일 기기 고장으로 솔벤트 화합물 100리터를 대흥천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주민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물고기 수십 마리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폐사했습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병사들의 외출이나 외박 때 적용되는 지역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우 참모총장은 오늘 계룡시 계룡대에서 진행된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제한 탓에 부대마다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역 제한 폐지를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육군 국정감사에서는 근무 이탈과 무인 항공기 사고 증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신설해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방송사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방송시장은 6.5% 성장했지만 지역 방송 성장률은 마이너스 7.3%로 오히려 떨어졌다며 별도의 지원기금을 마련하는 한편 전파료 배분 기준을 개선하는 등 지역방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전 원자력 연료 일부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일반인 허용치보다 최대 15배 높게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오늘 한전 원자력 연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사이 세라믹처 근무자의 1년 최대 피폭량은 15.13mSv로 일반인의 15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세라믹처는 원료 물질을 직접 다루는 부서로 조 의원은 한전 원자력 연료가 근무자 보호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지난 5월 염산이 누출돼 1명이 다쳤지만 한국중부발전이 이를 은폐하고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9일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염산 28리터가 누출돼 노동자 1명이 다쳤지만 발전소 측은 사고 5시간 뒤에나 신고했고 특히 국감을 위해 문의할 때 인명피해가 없다고 답변해서 질타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2018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선 내용을 출제했다가 교육부 점검에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점검 결과 한국기술교육대가 수학 1개 문항에서 고교 과정을 넘어선 내용을 출제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내년 3월까지 재발 방지 대책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